어제 동네를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손님들로 북적이던 고깃집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임대문이라는 종이만 덩그러니 붙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옆 중화요리집도 그 옆 치킨집도 모두 셔터가 내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쩌다 한 가게가 망하면 맛이 없었나 보다, 장사를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잘 되던 식당도, 오랫동안 장사하던 식당도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 식당가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잘 되던 식당들까지 하나둘 사라지는 걸까요? 오늘은 제가 배달 매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피부로 느낀 점들, 그리고 우리나라 외식 시장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 이면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홍보를 안 하니까 망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식당은 이유 없이 망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손님이 없어졌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손님이 없어진 게 아니라 손님이 돈을 쓰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퇴근하면 동네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평일에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한 끼를 해결하고 배달을 시키거나 밀키트와 간편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SNS에서 봤던 유명한 식당으로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외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는 최대한 아끼고 주말이나 특별한 날에는 나를 위한 경험에 돈을 쓰는 양극화된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또 하나 달라진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단골 손님만 있어도 장사가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소비자는 검색을 하고 후기나 SNS를 보고 식당을 선택합니다. 예전처럼 동네 상권만 믿고 장사하는 시대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봐야 해요. 제가 실제로 가던 식당들도 그랬어요. 동네에서 가성비 좋기로 유명했던 식당들이 블로그나 인스타를 타기 시작하면 젊은 손님들이 몰려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 단골들은 사람이 너무 많다, 예전 같지 않다며 하나둘 발길을 끊는 경우도 봤습니다. 물론 이렇게라도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식당들은 결국 배달이라도 함께 해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달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장벽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동네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중에는 중장년층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배달 플랫폼을 능숙하게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문제는 소비자인 중장년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배달 앱을 깔고 쿠폰을 적용하고 리뷰를 쓰는 과정이 그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사장님도 배달 앱 운영이 서툴고 그 식당을 찾는 단골 손님들도 배달 앱 이용을 어려워하다 보니 그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아예 끊겨버리는 소비 공백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젊은 층은 인스타 맛집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기존의 충성도 높았던 중장년 단골들은 디지털 문턱에 막혀 식당과 멀어지는 거죠. 이 거대한 공백을 메우지 못한 식당들이 지금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 매장을 크게 내면 괜찮을까요? 요즘 배달 매장보다는 오프라인 매장이 마진이 좋다고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서 식당을 차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인테리어 비용, 홍보비, 높은 임대료, 직원 인건비까지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납니다. 이 비용을 다 회수하는 데만 수년이 걸려요. 그런데 요즘 유행은 어떻습니까? 정말 빠르죠. 2에서 3년만 지나도 인테리어는 밋밋해지고 유행하는 아이템은 바뀌어버립니다. 결국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전에 다시 돈을 들여 리모델링하거나 아이템을 바꿔야 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겁니다. 즉, 오프라인 매장이 마진이 좋아 보여도 그 수익을 내기 위해 짊어져야 하는 리스크와 운영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뜻입니다. 배달 매장을 추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많은 식당 사장님들은 홀 장사만 하다가 갑자기 배달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배달은 단순히 주문만 받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쿠폰 설정부터 광고, 배달 지역, 리뷰 관리까지 운영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시작한 사장님들이 정말 많았어요. 처음에는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수익은 생각보다 남지 않고 운영은 점점 복잡해지고 사장님은 지쳐갑니다. 결국 배달은 나랑 안 맞아. 이렇게 다시 배달을 접는 식당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배달앱 자체가 문제일까요? 대부분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수수료나 광고비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알리나 테무에 주문하거나 쿠팡에서 물건을 사고 유튜브를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의 일부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 플랫폼으로 흘러갑니다. 이미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플랫폼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구조를 이해하고 살아남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문제는 플랫폼이 아니라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예전 방식으로 장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앞으로의 식당은 조금 다릅니다. 예전처럼 직원을 많이 두고 제한적인 대표 메뉴만 팔고 동네 손님만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식당은 맛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먼저 고민하는 식당이라고 생각해요. 가족 중심으로 운영하거나 최소 인원으로 효율을 높이고 배달도 함께 활용하고 소비주기에 맞는 메뉴를 만들어 매일 숫자를 보기 시작하는 식당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숫자를 보는 경영입니다. 매출만 보면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얼마를 팔았는지가 아니라 얼마가 남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식당이 망하는 이유를 찾기보다 살아남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시장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감은 틀릴 수 있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제가 직접 운영하면서 경험한 숫자, 실패했던 과정, 그리고 방식을 바꾸면서 얻은 결과들을 있는 그대로 함께 나눠드릴게요. 매출은 결과예요. 하지만 마진은 사장님의 선택입니다. 좋은 장사는 운이 아니라 경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마진을 찾아봅시다. 감사합니다.